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본인의 150만 원짜리 패딩을 애지중지했던 거랑 내가 지금 내 건강을 애지중지하는 거랑 이게 다른 게 없다는 거야. 나는 배고파서 밥 먹는다 해서 영원히 배가 안 고픈가? 아니야. 6시간 돼도 배고파. 내가 건강에 몸을 아낀다고 해서 언젠가 내가 영생을 사나? 아니야. 나는 언젠가 죽어. 뼈가 돼. 언젠가 뼈다구가 돼. 결핍과 갈망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진대. 건강할 수가 있대. 여러분, 점심 먹을 시간인데 이제 점심을 먹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배고픈 것도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점심을 차려 먹을 능력이 되니까 점심을 차려 먹으려고 합니다. 뭐 시켜 먹어도 되고요. 요즘 있어 보이게 한자를 쓰자. 행복이란 뭔가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래서 내 화면이 녹화가 이러면 공유가 되네. 작게 동동 뛰는 방법밖에. 결핍과 갈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는 결핍이랑 갈망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본능에 삽입된 결핍이랑 갈망이란 특성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요. 신기하잖아요. 결핍과 갈망이라는 게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먹어야 할 이유를 못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불행이 경쟁과 비교, 본능에 삽입된 경쟁심과 비교심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이러한 경쟁심은 본능으로 삽입되어 있다. 자원이 부족했던 원시사회에서 생존과 번식을 이루기 위해선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그것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원이 풍족한 사회였다면 경쟁과 비교 따위를 할 게 뭐란 말인가. 경쟁심과 비교심은 스스로의 발전을 낳기도 하고 질투를 낳기도 한다. 때로는 경쟁 대상과 비교 대상을 잔인하게 죽여버리기도 한다. 뭐 어떤가? 원시사회는 경쟁에서 승리만 하면 되는 사회였다. 죽은 자는 기록되지 않았다. 자연 또한 그것에 동의했다. 네, 이런 유전자라고 하죠. 이러한 본능에 삽입된 유전자는 이 현대 사회로 넘어왔습니다. 변화가 없죠. 그래서 자원이 풍족한데도 경쟁 또한 치열한 사회가 됐어요. 근데 자원이 풍족하면은 남들보다 더 빨리 얻을 이유가 없잖아요. 남들보다 더 멀리 나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얻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자원이 풍족해가지고 내가 남들만큼 빨리 안 가도 죽을 만큼, 그러니까 죽지는 않아. 저희가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자원이 풍족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빠른 시일 내에 안 죽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젠간 죽잖아. 언젠간 도태되자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뭐 도태되면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죽는데. 여러분들이 도태되는 거를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식단을 짜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행복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항상 편안한 시간에 잠들고 싶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고, 그것들이 어디쯤에서 끝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본능, 결핍과 갈망을 내려놓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얻었는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결핍과 갈망을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경쟁심과 비교심을 놓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 했어요. 경쟁을 하지 않아도 뒤처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본인의 취향을 따라가는 건데요. 취향을 따라가라가 무슨 말이냐. 공자는 군자가 취향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열반이라는 데에 도달하는 게 취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가 취향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취향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대할 필요는 없어요. 뭐 람보르기니, 시계, 여자친구, 좀 더 근육질 몸, 매끈한 피부, 서울대학위, 인플루언서가 된 당신은 문득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허상이 아니냐. 그래서 취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아니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람보르기니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인플루언서가 무슨 소용이야. 허상 아니냐. 결국엔 또 어느 순간 사라지는 그런 신기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취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취향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20년 뒤의 취향이 지금의 취향이랑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10년 전의 취향이 지금이랑 아예 다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취향을 바꾸고 싶어 하시나요? 제가 만약에 자동차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왜 굳이 비행기를 좋아하고 싶겠어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당신이 왜 비행기가 좋아지도록 스스로를 변하게 만들고 싶겠는가? 취향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거.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하는 게 뭔가? 결국에는 결핍과 갈망으로 인해서 원하는 거랑 취향으로 인해서 원하는 거랑 이게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핍과 갈망으로 인한 원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다양합니다. 현대과학에서는 도파민이 치솟다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 수준 밑으로 밑도는 그런 현상을 발견함으로써 증명해냈죠. 그러나 원하는 거는 얻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럼 얻었다는 기쁨이 얻는 순간 사라져요. 저는 그러한 것들을 결핍과 갈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는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PT한테 물어봤어요. 이 본질이 뭐냐. 결핍과 갈망 이렇게 딱 말을 해줬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취향은 말이죠.
그냥 길 그 자체입니다. 그 길에는 저밖에 안 서 있고요.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 저만의 길이거든요. 뭔가 목적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길에 목적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근데 그게 막 그렇게 슬프지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취향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그런 취향이 있다고 믿어요. 다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던 이 결핍과 갈망 때문에 타협을 했거나 아직 못 찾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운동할 때 누군가는 그런 중량이 높은 역기를 드는 게 고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걸 기꺼이 해요.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게 좋아요. 헬스장 가면은 노래도 나오고 즐거워요. 운동하는 게. 제가 핸드폰도 안 들고 가고 그냥 레몬즙 탄 물 딸랑 하나 갖고 갔거든요. 이어폰도 안 꽂고. 근데도 되게 재밌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어폰을 꽂고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은 친구랑 같이 하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취향이 저는 이어폰 꽂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진정한 취향의 길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어폰이라는 외적인 수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운동 자체를 즐기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운동 자체를 즐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벤치프레스를 즐기고요. 등 운동을 내가 즐기나? 벤치프레스만큼 즐기지는 못하는데 등 운동도 좀 즐깁니다. 이두 운동도 즐기고요. 계단 타는 것도 즐겨요. 계단 타는 것도 즐겨요.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다는 게 힘든데 육체적으로는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계단 타기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힘들거든요. 근데도 그냥 매일 하는 게 그게 내 취향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을 하실 수 있나요? 매일 하실 수 있나요? 어떤 특정한 목표가 없다면 못하겠죠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 괜찮아요. 좋아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좋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취향의 길 위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몸이 더 좋아지고 저런 개가 근육에 선명도가 올라간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목표인가? 목표죠. 목표긴 한데 막 딱 떨어지는 게 없다. 뭐 인바디 골격근 45kg 달성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목표가 없는데? 근데 나는 왜 계단 오르기를 하지? 제 이상향은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인가? 좀 누구든지 이렇게 번쩍번쩍 드는 사람? 그냥 막연해요 그냥 좀 힘센 사람, 몸 좋은 사람 막연한데 저는 책을 좀 읽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제 취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막연한 몸 좋고 힘센 사람이에요. 그게 제 취향이던데요. 제가 그래서 두 개를 분류해봤어요. 두 가지로. 취향을 따르는 길과 결핍과 갈망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막연히 몸 좋은 사람을 원할 수도 있겠죠. 결핍과 갈망에 의해서. 그쵸? 말 되죠?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결핍과 갈망에 의해서 그런 몸 좋은 사람이 목표인 사람은 계단 오르는 게 매우 불행했을 겁니다.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강박적으로 했을 확률이 높고요. 누군가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런 행위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핍과 갈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뭔가 구체적일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막연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말씀드렸듯이 골격근 40kg 달성, 체지방 5% 이하 이렇게 좀 되게 구체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매우 불행할 것 같습니다. 결핍과 갈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성취를 할 수 없는 목표예요. 그냥 막연히 몸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미래에 그려는 제가 막연하거든요. 되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막연히 몸 좋고 힘센 사람일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런 몸을 언젠가 달성한다고 해도 별로 그냥 그런갑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또 운동할 것 같아요. 달성을 할 수 있긴 한가? 달성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달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여전히 운동과 유산소를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태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이라는 분야뿐만 아니라 공부 또한 이런 상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불안에 떨지 말고 경쟁, 결핍과 갈망 그런 것들을 내려놓은 다음에 본인의 취향을 한번 찾으세요 라고 제가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핍과 갈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아무튼 확실한 건 불행하고 결핍과 갈망의 길은 불행하고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다. 너가 골격근 40kg에 체지방 5% 달성한다고 행복해질 것 같아? 아니야.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냥 갑자기 그 말 하고 싶었네요. 그걸 내려놓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결핍과 갈망에 의해서 산 물건이랑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이 텀블러는 결핍과 갈망에 의해서 샀을까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 외에 다른 텀블러를 제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느낌을 채우기 위해서 산 물건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결핍과 갈망으로 인해 산 물건이 별로 없어가지고 있죠. 되게 유명한 거 음식. 여러분 음식은 결핍과 갈망으로 인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도 결핍과 갈망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는 이유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원하는 이유도 모두 결핍과 갈망 때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핍과 갈망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면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돼요. 석가모니가 그랬나 봐요. 그리고 몇몇 예술가들 죽고 난 뒤에 이름이 알려진 예술가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본인의 취향에 몰빵을 한 겁니다. 결핍과 갈망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죽든 말든은 그렇게 상관이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죽던지 말던지 병에 걸리던지 말던지 내 정신적으로 지금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취향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죽지 않으려고 그들의 취향과 타협을 했다면 그들의 걸작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죽고 난 뒤에 이름이 알려진 예술가. 반 고흐는 37살에 죽었대요. 왜 죽었는지를 감히 넘겨짚어 보자면 삶의 의미를 잃은 거죠. 별이 빛나는 밤에 반 고흐의 취향이 잔뜩 담겨있는 작품이 탄생한 거죠. 이 글의 내용은 결핍과 갈망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글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결핍과 갈망이 무조건 나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석가모니는 이러한 결핍과 갈망이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삶은 고통이라 했어요. 삶은 결핍과 갈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 네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싶잖아. 그게 결핍과 갈망이야. 너가 예쁜 이성을 원하잖아. 너가 잘생긴 이성을 원하잖아. 그거 결핍과 갈망 때문이야. 너가 너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고 싶어 하잖아. 그거 결핍과 갈망이야. 그거 다 고통이야. 그런 게 석가모니 그런 거 같던데요. 뭐가 맞는 걸까요? 취향과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한 여러분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완전 애새끼였죠. 그러한 결핍과 갈망이 나쁘다고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삶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나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누군가 나쁘다고 비난을 하는 사람이 그게 맞는 사람인가요? 저는 혜민스님 맞나요? 무소유, 혜민스님 풀소유 저 이거 이해를 못했거든요. 혜민스님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에요. 혜민스님은 그냥 가질 수 있으니까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안대 있습니까? 저는 이 안대를 아주 유용하게 쓰거든요. 안대를 사신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로 안대 쓰면 잠을 잘 자요. 두 번째로 내가 살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 거잖아요. 맞아요. 맥북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혜민 스님도 똑같다. 살 수가 있으니까 산 거다. 한강뷰 아파트에서 한강 보면서 명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람보르기니 탄다고요? 혜민 스님이? 탈 능력이 있으니까 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탈 능력이 있는데 안 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더 보여주기 시간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대를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부러 안 사요. 그게 이상한 거. 여러분들 그럴 것 같은가요? 혜민스님 뭐 조사해야 된다. 저 뺏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이거 안대 여러분들 산 거 이거 누가 뺏어가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잖아요. 왜 이렇게 웃기지? 혜민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맥락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다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모순적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무소유에 대한 걸 또 말해줬던 것 같은데 얘가 아닌가? 얘가 맞는데 이건가? 그러니까 무소유도 아예 소유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결핍과 갈망을 내려놓아라가 무소유입니다. 혜민스님이 결핍과 갈망으로 그런 것들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지 아닌지는 혜민스님 본인만 알겠지만 근데 만약에 혜민스님이 결핍과 갈망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하면은 혜민스님은 스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스님이라는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제가 혜민 스님에 대한 역사는 자세히 모르긴 하는데 일단 스님이 됐다는 거에서부터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파하는 이유가 본인의 취향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본인의 취향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업가가 돼서 그런 삶을 이룩하는 게 더 쉬울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스님이 돼서 그런 삶을 이룩하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물질적인 모든 것들의 의미가 있었다면은 그런 물질적인 모든 것들의 목적이 있었다면은 사업가가 되셨겠죠. 사업가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업가가 취향이신 분들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구하는 무언가가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텀블러, 저희 애플워치 시계 있거든요. 애플워치 시계? 이런 거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탐욕과 갈망, 그리고 결핍으로 이런 텀블러를 원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건가? 이상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런 차이가 있다. 돈을 원해서 사업가가 되는 사람이랑 진짜 사업가가 되고 싶어서 사업가가 되는 사람이랑 내가 원하는 길에 가고 있는데 그냥 사업가가 돼야겠네? 그러면 사업가가 되는 거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사업가가 돼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야겠다. 이것도 뭐 괜찮은데 만약에 원하는 물건을 샀을 때가 아니죠. 그렇게 사러 가는 길이 매우 불행하다면 매우 꺼려진다면 그거는 적어도 취향의 길은 아니다. 그리고 불행할 거다. 목적을 달성해도 사라질 거다. MJ 드마코죠. 부의 추월 차선의 저자 MJ 드마코는 사업에 성공해서 람보르기니를 샀잖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랬대요.
별로 기쁘지가 않았대요. 취향을 쫓든 허상을 쫓든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J 드마코의 그러한 목표가 허상이었냐, 결핍과 갈망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허상이었냐 아니면 취향이었냐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MJ 드마코 지금 책을 쓰고 있을 거예요. MJ 드마코는 더 이상 그런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부자가 됐죠. 그럼에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쓰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쓰고 싶어서 뭔가 전달하고 싶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게 취향이 아닐까. 그 사람이 그러한 과정을 물론 힘들겠죠. 정신적으로 힘들고 언제는 밥도 거르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쓰겠죠. 근데 그 사람 그런 것들이 싫을까요? 싫은 거랑 힘든 거랑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내키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뭔가 있으니까, 내 길이니까, 그러니까 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MJ 드마코는 당연히 지금 삶에 대한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냐, 취미로서 쓰는 거 아니냐. 근데 결핍과 갈망은 삶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핍과 갈망을 놓으면은 MJ 드마코랑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취향을 펼치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가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처럼. 그냥 그게 다를 뿐이에요. 뭐가 중요한 걸까요? 저는 개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법구경에 나와 있는 말이 있어요. 부모도 너의 친구도 다 부질없는 거다. 떠나라. 깨우침만이 니르바나로 도달하게 해준다. 근데 확실한 건 이 결핍과 갈망 있잖아요. 여기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존이랑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게 되잖아요. 결핍과 갈망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하면 진짜 좋거든요. 안 하는 방법 그냥 끊으면 됩니다. 이거 하면은 100만 원 주겠다. 그냥 회사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보는 내가 이거 하는 거 발견한 사람한테 즉시 10만 원 이용해 주겠다. 그러면 안 하게 되는데 한 달만 끊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저처럼 깊은 망상에 빠질 수가 있고요. 걷기만 해도 좋고요. 새가 짹짹거리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 한 30분 정도는 멍 때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도 안 들고 애플워치에는 끼었는데 뭐 이어폰도 안 꽂고 그냥 그렇게 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멍 때리면서 상상하면서. 좋아요. 나쁘다고 한 표현 절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취향도 찾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취향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요. 유튜브, 인스타, 핸드폰 게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취향이 가려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보니까 행복하게 되는 법에 대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많이 가버렸네요. 그럼 난 행복하냐? 니는 행복하냐? 저도 불행하진 않네요. 저는 불행의 부재가 곧 행복이라 생각하거든요. 결핍과 갈망을 어느 정도 내려놓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삶에 대한 결핍과 갈망은 아직 안 내려놨죠. 저는 건강하게 먹기를 원했고 건강한 삶을 원했고 이러한 젊음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어 했고 이러한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물도 많이 먹고. 근데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인데 점심을 걸렀어요. 제 규율상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였다면 전혀 안 그랬을 일을 제가 지금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결핍과 갈망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거 아닐까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완벽은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없는, 완벽은 더 이상 추가할 수 없을 때가 아니다. 완벽이란 거는 더 이상 덜어낼 게 없을 때 비로소 완벽이 된다. 완벽한 게 된다. 결핍과 갈망을 덜어내면 완벽해지는 걸까요? 일단 석가모니는 그렇게 열반에 도달하신 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고픔을 어떻게 내려놓으셨는지는 상상만 해도 위대하신 분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육체를 그냥 쓸모없는 고깃덩어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나 그냥 언젠간 흙이 되어 사라질, 이건 네 소유가 아니다. 이 육체가 왜 네 소유냐. 근데 그럼에도 그러한 결핍과 갈망을 완전히 내려놨음에도 석가모니가 계속해서 살면서 자신의 뜻을 전파하고,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살 수 있으니까 먹는 거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결핍과 갈망을 완전하게 내려놓은 거는 그 이후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어느 정도의 결핍과 삶에 대한 결핍과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석가모니가 일부러 남겨놨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런 결핍과 갈망이 없는데 자신의 어떠한 야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니르바나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체가 있어야 그런 것들을 전파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드신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되게 멋지신 분이네요. 어떻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입으로써, 글로써, 손으로써 사람들에게 내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밥을. 삶은 고통이라고 했으면서. 저는 어떤 게 있냐, 저도 석가모니처럼 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밥을 걸렀거든요. 2시인데 밥 먹을 때가 지났네요.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취향을 막 취향대로 살라 그런 말 했으면서 제 취향이 정작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 결핍과 갈망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저의 진정한 취향은 뭘까요? 제가 건강해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뭔가요? 저는 제가 건강하게 사는 게 제 취향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결핍과 갈망으로 드러났죠.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사는데 도움이 당연히 안 되죠. 사는 거에 대한 도움은 아니에요. 그럼 뭐에 대한 도움일까요? 저는 결핍과 갈망에서 벗어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취향껏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라고 해서 영상을 찍은 건데, 이게 끝까지 가다 보니 행복한가? 이게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가? 삶을 위한 건가? 행복함을 위한 거잖아요. 그냥 니르바나 열반에 도달하기 위함이잖아요. 타협이 필요한 걸까요? 결핍과 갈망과 취향에 대한 타협? 여러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하고 계시죠. 취향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지혜롭게 대응하기. 이게 베스트인 걸까요?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떠올린 위인들, 성인들이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예수 이렇게 세 개 있었는데 세 분 모두 타협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소유도 소유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 네가 입은 옷도 소유잖아. 네가 지금 갖고 있는 털도 소유잖아. 네가 갖고 있는 눈깔, 코 다 소유잖아. 이게 아니라 집착에 빠지지 말라잖아요. 허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잖아요. 허상의 것을 불행하게 추구하지 말라. 그거 가져봤자 또 사라지고 넌 또 다시 불행한 굴레에 빠질 거다. 이런 거잖아요. 공자도 중용을 통해서 균형을 추구했고,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필요한 것은 적게, 중요한 것은 크게래요. 중용이죠. 중용이 아니라 타협점이죠. 적게 하는 거잖아요. 적게라도 가는 거잖아요. 필요한 것을. 타협점이죠.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이렇게 살면서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생존이 가능할까 하는 현실적 불안. 이러한 불안이 결핍과 갈망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거더라고요. 이러한 불안조차 벗어던졌을 때가 니르바나에 이르렀을 때. 제가 행복해지는 법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결핍과 갈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결핍과 갈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죽을 정도로 내려놓지시는 마시고, 죽으면은 행복함도 못 느끼잖아요. 적당히 덜어내라. 얼마나 적당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지는 마세요. 이거를 얻기도 너무 쉽고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얻어지잖아요. 람보르기니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람보르기니의 불행의 굴레는 이만한데 짜잘짜잘한 것들의 불행의 굴레는 요만하다는 거예요. 람보르기니를 얻으려는 불행의 굴레에 들어간 사람은 람보르기니라도 얻는데, 그런 이런 굴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지 마십시오. 요거 할 바에는 람보르기니를 얻기 위해서, 더 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결핍과 갈망을 써라. 근데 잘 모르겠다. 그것도 결국에는 남들의 눈으로 본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진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해요. 어떤 분들이 보시겠냐마는.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어리석었고 지금도 답을 못 찾았죠. 어리석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